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쉐입 툴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하려고 합니다. 쉐입 툴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 도형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게 되는 툴입니다. 쉐입 툴의 단축키는 F10입니다. F10 단축키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쉐입 툴도 역시 옆에 보시면 삼각형 항목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많은 메뉴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툴들은 그림을 그리는 데 특화되어 있는 툴들이기 때문에 사실 설계 측면에서는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대충 한 번씩 사용을 해보면은 요런 거 트윌리 같은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이 툴을 이용하면 이렇게 선택이 얘가 됐네. 이렇게 도형을 찌그러뜨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사실 그림 그릴 때는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설계할 때는 사실 쓸 일이 거의 없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 쉐입 툴, 요 F10을 단축키 F10을 이용한 기본 쉐입 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일단 화면에 있는 것들을 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선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하나를 더 그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현재 지금 그린 선은 커브 상태입니다. 커브 상태이기 때문에 쉐입 툴을 이용한 편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때 이 픽 툴을 이용해서 선택한 것과 쉐입 툴을 이용해서 선택한 것은 선택된 모양이 좀 다릅니다. 픽 툴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양 끝 그리고 중심이 표시가 됩니다. 도형일 경우에는 도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형일 경우에는 사방으로 점들이 나타나고 중심이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 쉐입 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화살표 모양 같이 생긴 것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는 이 쉐입 툴로 이용해 가지고 변경이 가능한 변경점입니다. 변경점. 그리고 화살표는 노드의 방향을 나타냅니다. 사실 설계 측면에서 노드의 방향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은 보면은 노드가 두 개인 상태입니다. 노드가 두 개란 얘기는 하나를 이동하면은 이동이 되고 또 하나는 반대쪽은 고정이 되니까 고정이 됩니다. 노드 두 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움직이면 통째로 이동이 됩니다. 자, 노드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죠.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원하는 지점을 쉐입 툴인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해주면 노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면 노드가 추가가 됩니다. 노드를 지우는 방법은 노드를 선택하고 딜리트 키를 누르거나 혹은 노드를 선택하고 위쪽에 있는 이 빨간색 점을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선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쪽에 플러스 노드를 추가하는 버튼을 누르면 기본적으로 중간에 노드가 생깁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또 중간에, 한 번 더 누르면 또 중간에, 이런 식으로 n분의 1에서 노드가 생깁니다. 여러 개를 선택하고 노드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거는 쉐입 툴을 이용해서 노드를 만들고 삭제한다가 기본적인 개념이고, 노드를 만들었으면 그 만든 노드를 조정한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선을 하나 지우고 다시 한번 다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를 복사했기 때문에 똑같이 노드가 두 개인 오브젝트입니다. 라인입니다. F10을 눌러서 쉐입 툴로 변형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해서 이거를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근데 요 선을 살짝 이렇게 구부리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도 구부러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요 선을 이게 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 텐데 선이 있는데 요 선이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 두 가지 성격을 갖고 있는데 즉 변환이 가능합니다. 내가 변환을 원하는 선을 선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한 다음에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to 커브, 아까 전에 나왔던 그 컨버트 커브 항목이 있는데 그 커브랑 이 커브는 다른 겁니다. 아까 전에 나왔던 컨버트 to 커브는 이름이 있는 특수 객체를 편집이 가능한 일반 커브선으로 만드는 거고,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to 커브는 곡선을 뜻합니다. 곡선. 그래서 to 커브를 해주면 이제 똑같이 노드지만 중간에 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는 조절점이 핸들이라고 부르는데 핸들이 생긴 노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중간이 라인인 놈은 핸들이 없습니다. 즉 핸들이 없기 때문에 직선 변환밖에 가능하지 못합니다. 직선으로 이동만 가능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해보니까 곡선이 마음에 안 들고 다시 직선을 돌리고 싶으면 컨트롤 Z를 눌러서 돌아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작업을 많이 해서 요 라인 부분, 요 부분만 직선으로 되돌려야 한다면 다시 라인을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to 라인 항목이 있습니다. to 라인 항목을 눌러주면 다시 요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는 직선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의 선은 두 가지 성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나는 직선, 하나는 곡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그린 사각형인데 지난 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오브젝트 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름이 렉탱글로 되어 있는데 렉탱글이면 뭐라고 했죠? 특수객체라고 했죠. 특수객체는 쉐이프 툴로 변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쉐이프 툴로 할 수 있는 작업도 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 선을 위에서 한 것처럼 곡선으로 만들어준다는 등의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컨버트 투 커브를 해줘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쉐이프 툴 상태입니다. 똑같이 그래도 위쪽에 컨버트 투 커브 항목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굳이 픽툴로 갔다 왔다 할 필요 없이 컨버트 투 커브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를 그냥 이용해서 컨트롤 Q. 자, 현재 보면은 요 선도 우측 버튼을 눌러보면은 투 커브 항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현재 다 직선인 겁니다. 이것도 투 커브 직선. 그럼 요것만 그래서 투 커브 항목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이에만 핸들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요 선은 곡선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곡선은 이렇게 핸들을 이용해서 위치를 변경이 되지만, 모양을 변경이 되지만, 선 자체를 잡고 드래그 해주는 걸로 모양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너무 움푹 들어간 게 싫으면 이 노드를 다시 클릭해주면 핸들이 나타나고 핸들을 이용해서 살짝 조절이 가능합니다. 핸들은 길이가 길면 크게 움직이고 길이가 줄면 짧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 핸들을 이용해서 곡선의 모양을 변경하는 거는 사실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하기에는 좀 예민하게 움직이고 생각보다 조금 마음에 안 들게 움직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그림을 많이 그리면서 계속 원하는 모양이 되게끔 좀 그리는 작업들을 좀 많이 하셔야 익숙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잘 익숙해지질 않습니다. 이것도 투 커브로 해서 이렇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건 지금 직선 상태니까 노드를 눌러도 이쪽에 핸들이 없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핸들은 항상 이쪽에 커브 항목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곡선은 계속 곡선으로 움직이고 직선은 직선으로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선의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은 노드 자체도 성격이 있습니다. 노드 자체도. 이게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의 핵심이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선의 종류가 직선과 곡선 두 가지가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 선을 연결해주는 점인 노드도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즉, 이 현재 노드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성격이 뭐냐면은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각 자체가 노드의 성격입니다. 노드의 성격을 만약에 변경을 하고 싶으면 노드를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을 하면 중간에 이렇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항목에 커스프, 스무트, 그 다음에 시메트리컬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커스프 항목은 첨예하다는 뜻입니다. 첨예. 각이 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노드의 특징은 커스프 상태입니다. 커스프 상태가 돼야 이렇게 각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난 이 각이 싫다, 각을 없애고 싶다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서 각을 없앨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각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각을 없애려면 꽤 신중하게 그림을 그려서 각이 없도록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도 각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그러면은 이 부분을 그냥 정말 각이 없이 부드러운 상태로 만들어주고 싶으면 노드를 이 스무스로 변경을 해주면 정확하게 각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대신에 이제 이 노드는 각이 있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이 상태로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도 안 움직이고, 지금 한쪽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위아래로만. 왜냐면은 이쪽이든 움직이면 각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각이 생길 수 없는 방향으로 노드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쪽도 스무스를 바꿔주면 역시나 이렇게 위아래로 맞게 못 움직이는 상태가 됩니다. 왜냐면은 이 부분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각이 생기지 않는 스무스한 곡선은 일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 라인을 커브로 해서 곡선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냐? 제가 이걸 돌리면 같이 따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곡선이 되려면 얘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만 제가 이렇게 움직여서 밑에 것만 움직이면은 얘가 그렇게 안 되고 각이 생겨버리겠죠. 이 상태에서 나 이 밑에 것만 살짝 피고 싶은데, 그러면 노드의 형태를 커스프로 바꾸고 이렇게 변경해주면 각이 있는 형태로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두 가지를 공부했는데, 하나는 노드에 각이 생기는 노드, 커스프 상태, 그 다음에 하나는 각이 없는 스무스한 상태,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면 시메트리 항목이 있습니다. 시메트리컬. 이게 뭐냐면은 좌우 대칭. 이 시메트리컬 항목을 이 노드 변경을 하면 똑같이 움직입니다. 즉 변화량이 같아지는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좌우 대칭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에 따라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움직이는 힘의 양이 같다는 거지 좌우의 곡선이라든지 선의 모양이 똑같이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시메트리를 했는데 시메트리 대칭이라는 뜻이니까 대칭으로 선택을 했는데 왜 좌우 대칭이 안 되지? 대칭이라는 거는 만들어진 선의 그림의 선이 좌우 대칭이라는 뜻이 아니라 요 노드를 조절하는 핸들의 좌우 대칭이라는 겁니다. 핸들이. 즉 노드에서 라인에 적용되는 힘이 같다는 뜻이지, 옆에서 만들어지는 선이 같게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메트리를 이용해 주면은, 물론 좌우를 다 똑같이 만들어 놓고 중간점에서 시메트리를 작업을 하면은 똑같이 대칭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쪽이라도 치우친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어차피 그림은 좌우 대칭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곡선을 만들 때 비슷한 힘으로 비슷하게 찌그러뜨릴 때, 그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코렐드로 강의를 한다고 했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그겁니다. 뭐냐면 CAD에 비해서 이 코렐드로가 어떤 설계상의 장점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사실 설계상의 장점은 CAD에 비해 당연히 코렐드로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상으로 큰 장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곡선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 노드랑 이 핸들들을 이용해서 곡선을 부드럽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이런 벡터 드로잉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이고, CAD는 사실 곡선을 그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걔네들은 정확하게 계산이 가능한 곡선들, 즉 자유곡선이 아니라 원의 일부라든지 뭐 타원의 일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속으로 결합해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곡선을 만듭니다. 당연히 뭐 곡선을 그릴 수는 있지만, 가방이라는 형태를 놓고 볼 때 항상 직선과 곡선을 연결해서 정원이나 타원의 일부만 이용해가지고 곡선을 그려서 가방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곡선들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CAD보다는 훨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선을 핸들링하고 선을 그리고 노드를 마음껏 하는 부분은 반드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이 선을 그리고 노드를 조절하고 선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이걸 이용해서 가방이나 소품들을 이쁘고 아름답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이번 편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꼭 익숙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선과 노드에 대한 얘기를 이번 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